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는 뭐랑 뭐다고요, 여러분? 뭘 가장 항상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2014년도에는 바이오와 컨텐츠를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2014년도는 로엔, 뭐 셀바이오텍, 바이오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면서 컨텐츠, 소프트웨어, 바이오다라고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슈퍼스탁을. 그죠? 2015년도는 따라칩니다. 사물인터넷과 핀테크예요. 아셨죠? 한번 쳐보세요.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네. 거기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 부품, IT 부품주는 곁다리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그 하루 이틀 흐름으로 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얘네들이 신고가 가면 또 사고 신고가 가면 또 사고 그냥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사물인터넷 쪽이 지금 현재 보면은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한가예요. 코콤, S넷, 갤럭시아컴즈, 오늘은 뭐 오픈베이스, 그죠? 어저께는 코맥스 이런 것들이 그 대장이 너가 대장이니 내가 대장이니 구별할 게 없이 혼돈을 주기 위해서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KG니시스가 핀테크 대장주로 또다시 12%, 13%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딩으로 올해는 강력한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요것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순환매를 할 것이다. 이것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요렇게 결국 돌아가면서 새로운 산업들을 성장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형태를 보면은 자 요렇게 그리면 요거 마치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그린다면은 마치 그 거대한 플라이힐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공감은 7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이 떠서 그냥 그 모든 것을 기인하는 게 아니고 핀테크와 사물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오늘 유니테스트 급등한 것처럼 따라가고 차세대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IT 부품 기기주들이 따라가고 그죠? 이런 것들이 산업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태동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대한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맞죠? 자, 그럼 지난번에는 사물 인터넷과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오늘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15년도는 테마가 계속 순환하면서 코스닥 상승을 이제 유도할 건데 오늘 설명하는 테마는 침체 산업이 아니라 지속 성장하면서 정책적으로 180조 원의 그 자본과 또 규제 철폐를 받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짧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물려도 좋다 이런 흐름으로 좀 길게 보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해되시면 굿자 찍어보세요. 물론 리딩에서 디테일하게 이제 순환매를 옮겨가게 하면서 수익률 게임도 도전을 하겠지만은 연말이 되면 알아요. 지금은 매일같이 그 흔드는 장세에 항상 공포스럽고 두려워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로엔이라든지 바이오스페이스, 인바디, 셀바이오텍을 연초에 추천드렸을 때는 갖고 있을 땐 두렵고 그랬지만 연말이 되니까는 200%, 300% 올랐죠. 얘네들도 연말이 지나 보면은 그렇게 2, 300%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산업 자체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현실화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관찰해 가면 되겠죠. 자, 핀테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 인터넷 금융이고요. 두 번째는 간편 결제입니다. 뭐 인터넷 금융이라는 것은 지금 은행이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키움증권이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겠다 그랬고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무점포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금융업종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무려 66%가 나대요. 그죠? 근데 키움증권이 그 국내 1위 증권사가 된 이유는 기존의 그런 점포 증권사가 아니고 인터넷 증권사로 출범하면서 그 비용 절감한 세를 확장해서 키움이라는 거대한 그룹을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증권이 은행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제
20년 전에, 15년 전에, 15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키움증권처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점포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고수익만 취하겠다는 것이죠. 이해되면 6자 찍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개인들이 이제 결제 물건을 살 때 이제 결제 자체를 간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바일로 사던 아니면 지나가기만 하던 어쨌든 결제되게끔. 그러니까 소비가 워낙에 없으니까 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게 결제 시스템이 증가하면은 어쨌든 모바일 커머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PC나 벤 업체들이 또 거래 수수료가 증가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핀테크 시장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인터넷 금융, 두 번째로는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2014년도 글로벌 모바일 게임 지급 결제 건수가 5년 연평균 58.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간편 결제 건수는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연평균 88.6%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국도 지금 현재 핀테크, 그죠? 뭐 동남아 국가들도 핀테크를 시도하는데 우리나라만 규제에 꽉 묶여갖고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든 규제를 풀겠다, 지원해주겠다라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핀테크 시대에는 이런 간편 결제, 또 인터넷 금융,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신용카드라든지 은행 계좌라든지 대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뭐 액티브엑스 막 이런 뭐 천송이 코트 같은 거 막 불거졌던 막 이런 사례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바로바로 결제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간편 결제에서 NFC라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죠? NFC가 뭔가요, 여러분들? 근거리 무선통신, 그죠? 네, 근거리 무선통신입니다. 이쪽도 그러니까 뭐 코나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죠?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근거리 무선통신 성장 쪽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제는 가속화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면은 간편 결제, 뭐 인터넷 금융 했을 때는 뭐 이쪽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봐야 돼요.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는데 플랫폼은 아까 얘기했던 다음 카카오 혹은 뭐 네이버 라인, 네이버 혹은 인터넷 금융 쪽에 출범한다고 했던 키움증권, 얘네들이 이제 어떤 놈이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강력하게 구축할지 이제 그 싸움이 되는 거고요. 간편 결제는 한국사이버결제, 그죠? 또 KG니시스, KG모바일, 뭐 또 나이스 정보통신, 그리고 또 근거리 무선통신을 주도할 수 있는 코나이라든지 뭐 유니벨록스, 솔라시아, 아모텍, 이룬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기업에서 신수종을 추종 중인 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핵심도 사물 인터넷과 이런 근거리 무선통신, 또 핀테크 이렇게 모든 것이 접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정부가 180조 원을 지원하는 이런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산업의 중심에 핀테크가 있다. 핀테크도 플랫폼과, 그죠? 플랫폼과 또 신수종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플랫폼은 이제 뭐 다음 카카오가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 되고, 신수종 기업은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핀테크 수혜가 높은 기업은 다음 카카오, 네이버,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하려면은 뭐가 잘 돼야겠습니까? 보안이 잘 돼야겠죠. 그죠? 보안이 잘 돼야 되니까 이거를 그 보안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뭐가 있어요? 안랩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네이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죠. 그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요까지 정리되셨으면 굿자 찍어보세요. 그 뭐 핀테크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맞닥뜨릴 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장 불편한 것이 결제니까 그 결제를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그 기술적 수혜를 받는 성장 업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서 그 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를 추천해서 이제 한국 화장품에 들어가서 또 상한가를 먹었죠. 자, 이제 그 뷰티 산업이에요. 그죠? 그 중국 춘절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뷰티 산업은 단순히 볼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피부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세포 치료 또, 우리가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런 그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산업 자체가 이런 뷰티라든지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그죠? 세포치료, 무슨 제약 이런 쪽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대의 현실이죠. 이해되시면 굿자 찍어보세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아니 노인들, 어르신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그 충족시킬 수 있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산업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계속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막 죽지 않는 약, 뭐 그죠? 뭐 비어거라, 뭐 요런 막 새로운 신약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신약들이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이런 카피품들이 이제 또 제약회사들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거고, 어쨌든 돈이 있으면은 이뻐질 수 있고 젊어질 수 있고 또 무릎도 집어넣고 가슴도 집어넣고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의 컴플렉스를 돈만 있으면 이제 기술의 발달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질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분포로 또 이제 그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아까 그 핀테크 그것을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베이는 벌써 페이팔이라 그래갖고 전 세계 1억 5천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지금 현재 그 구글 월렛을 2011년도에 출시를 했죠. 그죠? 또 애플 같은 경우 또 2014년 6월부터 또 이렇게 애플페이를 탑재했습니다. 또 아마존 같은 경우 2014년 6년 아마존 페이먼트, 또 아마존 월렛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또 왓츠 앱에 대한 모바일 결제, 뭐 이렇게 유럽 결제 시장 진출, 막 이게 슈퍼 대기업들이 이렇게 그 핀테크 관련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국내도 이제 그 슬슬 이제 그 간편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보면 출시 시기가 이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죠? 한국 사이버 결제는 킥페이, 뭐 셀프페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KG이니시스 같은 경우 카드 정보 뭐 어쨌든 K페이 이렇게 출발했고, 또 이제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 보자, 다음 카카오 뭐 카카오 플랫폼 연계 서비스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월렛으로 전자지갑했는데 이거는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렇게 이제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해외 모든 기업들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현재 그 핀테크와 또 다른 업체들이 이제 융합되는 뭐 콜택시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또 뭐 백화점 리테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콜택시 뭐 맛집 평가 뭐 이런 것들, 그죠? 무슨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접목하면서 이제 슬슬 이런 주문하고 결제하고 이런 산업으로 이제 변모되고 있죠.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플리케이션과 결제와 이렇게 이제 융합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지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글로벌 모바일 지급 결제 건수가 지금 현재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대표 기업들이 지금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KG이니시스가 오늘 강한 신고가를 쳤는데 지금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조정받을 때 들어가도 되고 또 혹은 또 급등했을 때 따라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셨겠죠? 그리고 플랫폼으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 플랫폼을 장악한 것처럼 조금 여유 있게 길게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들은 다음 카카오를 투자하셔서 어느 정도 그 신고가까지 노려보는 그런 투자 방법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괜찮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6자 찍어 보세요. 자, 어쨌든 그 과거의 그 양적인 성장 위주에서 조금 그 새로운 융합 형태로 질적인 산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고, 아까 뷰티 산업이라든지 간편 결제라든지 인간의 그 편리를 위한 그런 핵심 산업들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 장세에 이런 새로운 강력한 테마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코스피 그 전고점 목전에 도달한 부분이라 그 장중의 급락이라든지 흔들림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오후장 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아래꼬리를 달고 이렇게 세우는 걸 봐서 굉장히 강력한 저가 매수 세력이 있는 걸 확인했고, 그것을 말미암아 볼 때 이번에 코스피는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초 장세를 감안하면 지금 조금 연초에 조금 물리더라도 연초에는 항상 혼돈이에요. 어느 쪽이 그 주도권을 잡을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쪽을 던졌다 저쪽을 던졌다 그 산업 자체가 그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자체를 아싸리 그냥 지금 조금 물려도 좋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그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주체들도 보면은 흔들면서 저가에서 다시 매수하고 흔들면서 다시 저가에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우리가 그 슈퍼스탁 한다고 이제 그 여러분들 강의하고 슈퍼스탁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연초에 그 추천했던 모든 종목들이 연초에 막 다 흔들리고 막 혼돈을 줬던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양질의 종목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2014년도에 주도 업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슈퍼스탁 위주로 베팅을 했더니 연말에 그런 종목들이 정말 굉장히 급등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2015년도에도 이런 핵심 테마가 그냥 어설픈 테마가 아니고, 이게 그 테마가 테마를 부르고 테마가 테마를 부르면서 테마주가 주도주가 되는 그런 장세이니까 단순한 테마주라고 보지 말고 주도주가 순환하는 플라이휠 장세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일자 찍어보세요.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던 거 있죠? 단순한 테마주라고 보지 말고, 그죠? 단순한 테마주라고 보지 말고 이 테마주가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주도주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표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개별적으로 물어볼게요. KG이니시스가 다음 카카오가 테마주입니까? 주도주입니까? 예? 코콤이나 S넷이 신고가를 가면은 이게 테마주입니까? 주도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유니테스트가 지금 테마주 같아요? 아니면은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도주 같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그 신규 상장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OCI 머티리얼즈, 테스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고, 그죠?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고 시장을 그 끌고 가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테마주의 형태로 지금은 급등을 하지만 테마가 순환하면서 플라휠이 돌면서 주도주가 순환하는 굉장히 강력한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의 그 분위기는 코스닥이 먼저 선봉에 치면서 끌고 가면서 코스피가 자연스럽게 피가 돌아서 살아나는 그런
커다란 기회의 장세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도요,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이 가열 국면에는 엄청난 투자자들이 빠글빠글 몰려오고, 냉각장세는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죠? 또 가열 장세에서는 엄청나게 유동적인 투자자들이 집담보, 땅담보 다 맡겨놓고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냉각장세에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가열 이 국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열 국면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고 냉각 국면을 참고 이겨내고 이 전환점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이것을 가열 국면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면 육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수익률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참는 것은 가열 국면, 그죠? 해동 국면을 먹기 위한 지금은 워밍업이구나. 좋은 주식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20% 손실, 30% 손실이면 없대. 경기 냉각 국면에선 당연한 거지.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어디야. 내 친구 똘마니 아빠는 한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던데. 우리 당숙은 뭐 선물 옵션 하다가 뭐 건물 하나 날려갖고 지금은 뭐 폐인 생활 한다던데. 근데 그 반면 나는 어때? 냉각 국면에서 주식을 배웠고 내공을 닦았고 질량을 향상시켰고, 그죠? 숱한 경험을 해서 정말로 어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쳐보세요.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맛만 보는 어린애, 애어른이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 이꼴 저꼴 다 겪으면서 냉각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른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른이야말로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애어른은 좋을 때 잠깐 먹고 잠깐 흔들거나 잠깐 그 변동이 생기면 태하고 뱉어버리는 게 애어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라든지 이런 상황 자체가 뭣도 모르고 그 질량도 없는 애어른들이랑 논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혼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애어른들이 애따 모르겠다고 그 두 손 들고 나가고 나면은 다시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세가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자, 저는 항상 그 시황 설명을 하거나 그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 장밋빛 그 시황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좋은 주식은 장밋빛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1년 전에 그 증시 상황이 좋았습니까? 1년 전에 시장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2013년도 2년 전에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2012년도 어땠습니까? 유럽이 망한다 그러고 미국이 망한다 그랬어요. 안 좋았습니다. 그죠? 항상 안 좋았어요.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증시를 비관하던 애널리스트 지금 시장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 상황이 너무 어렵다, 안 좋다, 비관하던 사람들 시장에서 퇴출되고 없습니다. 작년에 주식시장 폭락한다, 죽는다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랑 전문가들 지금 시장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장밋빛을 얘기하고 시장은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잘 살고 있고요. 질량 많이 채웠고요. 시장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면 일자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장인데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이면요, 이거 주식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빠지거나 혼돈이 오거나 카오스가 생기면 배우면 되는 거고 경험으로 익히면 되는 거고 죽지만 않으면 돼. 그죠? 겨울에 나무가 얼어 죽지만 않으면 봄이 됐을 때 다시 그 꽃이 피고, 그죠? 그리고 겨울이 됐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나이테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나무가 굉장히 거대해지죠. 그러면은 거대한 나무는 도끼로 몇 방 찍어도 죽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뭐 가지가 몇 개 부러져도 죽지도 않아요. 거대해지면은. 그렇게 우리가 서서히 이제 거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장밋빛 희망을 제시했지만
지금 상황은 현실은 경기가 어렵고 빡빡합니다. 공감하죠? 하루 고객의 탁금 유동 물량이 16조 원대에서 맴돌고 있고 또 주식형 펀드 자금이 새해 들어 정체 상태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그 코스피가 신저가를 치고 그 추세가 없으니까 펀드 가입자들이 돈을 안 넣겠죠. 그죠? 그리고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 선물로 주가 등락을 유도하면서 일반인들이 매수만 했다 하면 주식을 패대기 쳐버리고 또 일반인들이 매도 치면 바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완전히 그 손바닥 뒤집기식 그 장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의 연속성이 없고 설령 추세의 연속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즉 기업의 가치라든지 성장에 대한 모든 것들은 잊어버린 채 혼돈과 등락만 심한 상태에서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기관들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기관들도 쇼커버링이라든지 공매도에 동참하느냐고 외국인들 손바닥 뒤집기 박자에 놀아나고 있죠. 기관들 역시 코스피 지수를 들어올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곳은 정작 작은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단은 코스닥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자이언트가 그 피가 안 돌아서 쓰러져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손가락부터 따서 피를 돌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중소형주 쪽으로 기습적으로 올려놓고 치고 빠지는 이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경기는 이제 그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살아가는데 회복시키는 업종은 역시 신수종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핀테크와 사물 인터넷 또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 테마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분석은 했지만 아무리 분석력이 좋고 또 정보력이 좋고 또 데이터가 좋아도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오를 수만은 없죠. 그죠? 결국 분석된 좋은 기업도 침체장 약세장에서는 거의 하락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되면 3차 찍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성장하지 않는 시장 또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는요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는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했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빠진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략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주도주에 올라타자라는 전략이죠.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분석한 것 자체가 코스피도 좋아지고 코스닥도 좋아지는데 분석하는데 그 기업이 추세가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그런 주가라면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주가가 예를 들어서 5%에 샀는데 뭐 2% 3%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단계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진다면은 이것은 시장은 주도주로 인정을 안 했다는 소리죠. 이해되면 구자 찍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예상하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위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도주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주도주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맞죠?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침체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한번 쳐보세요.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유니테스트라든지 뭐 코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쭉쭉 끌고 가는 것은 수익 중이니까 끌고 가서 수익을 키우는 거고, 그죠? 그리고 못 올라가는 종목은 손실은 바로 쳐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침체장에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좀 지혜롭게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즉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에게는 이제 성배나 다름없는 것이죠. 손실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손실을 짧게 끊어내면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가서 떠오르는 비행기에 올라타야지 주도주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은 바로 침몰하고 바로 비행기의 대가리가 까여서 대머리가 까집니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시장의 판단과 틀렸다